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에 살 때와는 달리 전기차가 배터리의 용량이 점점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 센터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상황을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바로 운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충전을 완충을 했을 때 그 직전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너가 운전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배터리를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이만큼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1리터 가지고 어떤 사람은 5km를 달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km 달리듯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다른 직원이 운전을 했을 때, 완충을 했을 때 보면은 240km다.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고 충전을 했을 때는 270, 제가 302km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여러 가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전기도 만드는데 지구가 괴로워하고 있다. 당연하죠. 화석 연료니까 석탄을 떼서 만들거나 원자력은 만든다거나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그게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효율적 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이제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이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는 필수적으로 많이 차량이 많아야 돼요. 어르신들을 아침 시간에는 다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차가 좀 전기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은 먼저 이세를 생각했어요. 환경을 생각했죠. 저는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 애국자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기차로 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전기차가 사실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해요. 사용 수명이 길어요. 사용 수명이 길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폐자원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만큼 덜 생기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전기차는 부품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다 보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품이 간단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 긴 수명은 우리 지금 사용해본 바에 의하면은 6년째 타고 있어요. 6년째 탔는데 타이어 2번인가 갈아준 것 이외에는 2번인가 3번 정도 2번 정도 갈았어요. 이외에는 돈이 들어간 게 특별히 없어요. 처음에 구입할 때 받았던 포인트 적립카드로 오른쪽 라이트 한번 갈았고요. 밑에 차가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카바인가? 걸레바지는 아니고 겉카바 밑바닥에 전기차는 굉장히 배터리를 보호해야 되는 방수의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좀 밑바닥을 굉장히 잘 이렇게 물에 또 들어가면서 겁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갈아준 거 이외에는 돈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부품이 간단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간단하다 보니까 구성품이 간단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서비스비랄까 아니면은 교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게 되고, 전기차 같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는 앞으로도 저는 수명을 제가 한 30년은 그래도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30년 내지 40년 그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배터리는 교환을 한번 해야 되겠죠. 배터리도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배터리 가격이 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되게 이제 몰매를 좀 맞았는데, 태양광도 그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에서 나온 주차장에 그 지붕에 그 LG, 우리나라 LG에서도 건물을 지었어요. 타일로도 나오고요. 태양광이 패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뭐 패널이겠죠. 그것도 일종의 패널이지만 전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근데 웨어러블도 있고 또 클로즈 이렇게 천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휙 씌우면 그러면 전기가 이제 그러고 페인트 전기가 만들어지고 페인트로도 있고 타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얼만큼 지구를 더 괴롭히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공부를 다음에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차 중에서도 또 되게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아니 만약에 제 차 뒤를 따라오시는 분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니 이 차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이런 말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기차에는 회생 제동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 회생 제동 장치가 뭐 되게 복잡해. 회전 방향을 바꿔서 발전기로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전지자가 뭐 자속을 절단할 때 뭐 회전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한대요. 근데 이 힘을 제동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전류는 이제 변전소로,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는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생기는 거고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일반 지금까지 쓰던 차는 에너지를 먹지만 이거는 에너지가 도로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전기차가 단순히 전기만 쓰는 게 아니라 회생 제동을 해서 전기도 만들면서 가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가면 제가 50 주행 속도를 50km에다가 놓고 천천히 군포 IC에서부터 매송 IC까지 갖는 동안 단 1km도 쓰지 않았었어요. 윤금. 거기 나타나는 윤금을 1도 쓰지 않았었어요. 1을 썼어요. 1을.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한 8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그냥 갔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약간 뭐 내리막길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을 이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저는 이 ESS에 대한 그 에너지 그 방식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는데 냉장고가 생긴 이후로 음식도 덜 버리게 되었고 신선도도 유지되었고 돈도 적게 들었듯이 ESS는 이 약자가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생산을 했던 남는 전기를 ESS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 가정마다 한 대씩 있다면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저는 한 60만 원대로 떨어지면 그때는 구입할 의사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용량이 크지는 않아서 저희가 쓰는 전기에 조금은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서는 운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는 한 많이 빠르게 달리지 않아요. 천천히 달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갈 때는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밟으면서 가면은 결국은 여러모로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뭐 한 5-6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걸어 다니고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야 되고 결국은 이제 석유와 LPG 경유죠. 경유와 LPG 그리고 또 휘발유 이게 이제 어떻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지 얼마만큼의 몇 퍼센트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아응산가스라던가 공해예요. 공해. 그거를 다음번에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제가 주간보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미래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결국은 저는 지구가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거라는 거를 느껴요. 제가. 근데 이게 반드시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밤 되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감사드립니다.